제가 뭐 이 세션 담당하게 됐는데 그 MES하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요즘에 이제 저희 쪽에 들어오는 이제 의뢰가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또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돼서 일단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데 MES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고 MES를 못하러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뭐 여러 가지 지식이나 뭐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구나라는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섯 가지 어젠다인데요. 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MES를 구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ME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MES가 가져야 될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조 현장별 MES 구축의 주안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제조 현장의 어떤 리드 타임이나 레이아웃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 MES를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저희 미라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활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각 그 산업 도메인 분야에서 응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번째로는 이제 구축 사례에 대해서 7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 구현 원칙이 있는데,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디제이션, 커넥티드하고 컬래버레이션하고 인티그레이션. 요건 아마 좀 3가지는 생소하실 것 같아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뭐냐면 MES를 통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한다. 그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뭘 디지털라이제이션 하지? 우리 ERP를 했을 때도 ERP 업무는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현장에 가면 설비들, 작업자들의 그 어떤 데이터 엔트리, 그다음 어떤 그 검사에 대한 데이터들,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 요걸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스탠다디제이션은 뭐냐면 그 ERP라든가 뭐 다른 여타 시스템하고 틀린 게 MES는 저희는 이제 설비들하고 얘기를 해요. 제조 설비들. 근데 제조 설비들은 안에 뭐 PLC도 있고 IO 링크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걔네들을 딱 떼버린 상태에서 설비를 작동시킨다고 하면 얘는 이제 말 그대로 깡통이거든요. 그럼 그 깡통들하고 통신을 할 때 뭘 해야 되냐? 결국에는 기술 표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제조에 대한 운영 표준, 설비에 대한 운전 표준, 제어 표준, 그 다음에 현장의 마지막 포엠 표준, 이런 것까지 스탠다드화 해가지고 MES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최소량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MES에 대해서는 완전성은 그 수준이 딱 거기서만 멈춘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탠다디제이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커넥티드인데 데이터가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거를 구조적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저희가 ERD에서 뭐 구조적으로 ER 다이어그램 통해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자체 안에 프로세스하고 데이터가 아예 간결합되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공학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은 약결합하고 데이터는 간결합시키란 말인데, 그런 원칙에 따라서 MES 어플리케이션은 약결합이 되지만 데이터만큼은 서로 간결합이 돼서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뭐 계획부터 설비 관리, 공정 관리, 제품 개발, 자재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게 이제 데이터가 다 서로 이제 상호 연결이 되는 구조로 모든 게 저장이 돼야 되는 걸 커넥티드 구조로 저희가 MES를 구축을 한 이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래버레이션인데, 대체적으로 공장을 가면 생산기술팀, 생산관리팀, 품질부서, 그 다음에 자재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자재부서나 구매 쪽에서는 ERP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장 자재 불출 쪽에서는 ERP의 자재를 보고 가서 자재를 불출하려고 했는데, 장부상에는 있는데 현장에 창고에 없는, 이게 이제 협업의 어떤 시스템상의 갭 차이에 의한 협업이 단절이 된 거죠. 그걸 이제 같이 연결해 주는 게 컬래버레이션. 그래서 연구소에서 PDM 데이터를 받아서 구매 영업하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EAI를 통해서 생산 쪽에 완전히 연결이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인 협업의 모습, 그게 될 거고,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싱글 윈도우. 제조 쪽에 생산하시는 분들은 ERP 들어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WMS 들어갔다가 SCM 들어갔다가 작업하기 바쁜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모든 거를 다 MES에서 한 방에 처리하는, 이제 이런 철학을 갖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한다 그러면, 팩토리라는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팩토리라고 하면 머티리얼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티리얼이라고 하면 반제품도 되고 자재도 되고 완제품도 되고, 이런 어떤 머티리얼 특성을 갖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어떤 생산 레이아웃을 구분을 하는데, 디스크리트 산업이냐, 그
그 다음에 연속산업이냐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전략, 그리고 리드타임이 가장 빠르냐 아니면 느릿느릿 가는 리드타임이냐, 그거에 따라서 샤플로 유형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중량물이고 디스크리트고 디자인도 오던데 리드타임이 데일리다. 그러면 제품 중심 생산 아니면 뭐 인터미턴트 프로세스를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장 설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공장을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사실 요거를 다 염두에 두고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거꾸로 이런 환경이었으면 물의 특성, 그 다음에 생산 전략, 리드 타임, 요거를 이제 거꾸로 저희가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MES를 구축을 해야 스마트 팩토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요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머티리얼 속성하고 머티리얼 플로우에 따른 공정 특성과 관리 시스템 보시면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로 나눌 수 있어요. 디스크리트라고 하면 여기 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연속산업 쪽인데, 연속산업은 식음료, 제약, 화학소재, 정유, 철강인데, 이쪽에서는 설비에 대한 연계관리, 그 다음에 ERP 연동 생산량 통제, 그리고 공정제어 감사, 중요한 거는 분산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계. 요게 일단 MES에서 가장 핵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산형 산업에서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컴퓨터, 제품 특성은 제품으로 나오는 거고, 물리적 형상이 있을 거고, 조립 가공이 전부고, 작업 표준은 이범이나 N범의 사양서로 나올 거고, 측정 단위는 유닛 또는 낫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 이제 그 이산형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산형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연속 산업 같은 경우는 관리 포인트가 DCS에서 하나만 잡아오면 되지만, 이산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포인트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자도 관리해야 되고, 라트를 관리해야 되고, 사이즈는 또 스타키핑 유닛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에 대한 수준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ES 하는데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뭐 예를 들면 반도체하고 전기전자, 오히려 저기 큰 중량물 움직이는 쪽은 MES 구현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리드타임이 느릿느릿 가고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리드타임이 상당히 빠르다, 그거는 벌써 사람이 대처할 때는 이미 분량이 벌써 흘러가지고 저 뒤에 이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려면 설비 인터페이스가 가장 필수다. 이제 리드 타임하고 생산 전략에 따라서 샤플로 유형인데, 샤플로 유형이 이제 여러 개 있어요. 그 리드 타임이 가장 빠른 게 뭐 당연히 이제 화학 쪽, 프로세스 아니면 제약 쪽이고, 여기는 정신없이 굴러가죠. 뭐 밀리세컨드에 따라서 알약이 몇 개 튀어나오고, 아니면 유체가 순간 뭐 한 몇 리터씩 몇 드럼통씩 흘러가니까 실시간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리피터티브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냥 플로우, 전용 제품을 쭉 흘리는 플로우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인터미턴트는 이제 그 도요다에서 얘기하는 뭐 셀 방식, 이렇게 뭐 잡샵으로 계속 흘러가는 부분, 그 다음에 제품 중심 생산은 워낙에 큰 중량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움직여서 공정이 진행되는 스타일. 그럼 그거에 따라서 각 특징을 반영을 해가지고 MES를 구축을 할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냐가 이제 특징적으로 나눠져요. 연속산업,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맨에 대한 관리가 이제 주로 어디냐면, 그 현장 작업자들한테 주로 관리하는 거는 설비 보전 쪽, 그리고 현장에 어떤 이상 발생에 대한 거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엔트리를 제공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저희 MES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설비 인터페이스, 이쪽은 이제 DCS 연계하는 부분, 그 다음에 머티리얼 쪽은 연속산업에서의 머티리얼 관리는 전용 용기, 뭐 탱크라든가 아이소 탱크라든가 파이프에 대한 제어, 요게 이제 주가 될 거고, 메소드 관리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일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레시피하고 표준 산식, 화학 공정에 따라서 어떤 표준 산식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피터티브 방식 같은 경우는 얘랑 약간 유사한데 알맹이가 작은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생산이 되는 공정들, 납품종 대량 생산의 가장 빠른 리드 타임이고, 공정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설비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 설비 쪽에서 일단은 가장 빠른 리드 타임에서 올라오려면 중요한 게 설비 인터페이스에서는 표준화, 그 다음에 설비 운전값에 대한 표준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머티리얼 관리는 인아웃 관리하고 자재 오는데요. 리드 타임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재가 쇼티지 나면 설비 OE 같은 게 바로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리피터티브에서 메소드 관리는 운전 기준, 제품하고 설비하고 시공 구간의 어떤 기준 정보에서 매핑해주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 관리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인터미턴트 프로세스예요. 거기다가 소량, 소물이다.
다품종 대량이다 이래버리면은 관리 포인트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매 관리에 대해서는 숙련도나 소요 공수 일정, 그다음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데, 표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표준화와 유연성에 대해서는 항상 트레이드오프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모델링을 하거나 MES를 구축을 할 때 표준화를 많이 하면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데이터나 뭐 이런 게 꼬일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 하는 게 경험이 많은 PM이라든가 경험이 많은 업체가 가서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한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윗이 상당히 많이 쌓이죠. 왜냐면 공정, 다음 공정 넘어갈 때마다 윗이 많이 쌓이니까. 윗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직행률이나 어떤 뒤쪽에서 쭉쭉 안 뽑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도요타 세븐에서 말하는 대기 공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요게 스마트 공장에서 또 하나의 로스를 가시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MES를 통해서 요거를 일단 가시화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숙련공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제작 사양이나 검사 사양 표준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품 중심 생산 같은 경우는 MES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봄 레벨별 시종 관리, 공정 관리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이제 제품 중심 생산으로 MES를 적용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메소드는 현장 모바일에 PDM이 이게 현장 모바일로 PDM을 본다라는 거는 PDM CAD 데이터 바로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모바일로 즉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랬을 때 MES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계별 있죠. 단계별 표준화 있고 정보화 있고 지식화 있고 지능화. 여기가 이제 수기거나 뭐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레벨 1, 뭐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느냐 갖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를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뭐 로봇이 굴러가고 컨베이어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모든 게 다 자동화돼 가지고 AI가 판단하고 현장에 지시를 내리는 이런 그림을 상상하는데, 아마 여기 제조하시는 분, 사장님분들이나 그 공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가능한 산업이 있을 거고, 우리는 큰 증량물인데 우리는 굳이 저것까지 안 해도 돼. 우린 정보화만 해도 돼. 이게 스마트 팩토리를 접근하는 레벨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우리는 AI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AI 해야 되나? 그거 해야 스마트 팩토리 되는 건가?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량물에 만약에 리드 타임이 느릿느릿 가는 회사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엔진 블럭을 만드는 회사다. 거기다 자동화를 투자를 하려면 자동화 투자 곡선이 이렇게 가서 효과를 보다가 어느 임계점이 올라가면 얘는 계속 돈만 먹는 하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수준에 맞게 그 공장 현장하고 뭐 물의 흐름이나 레이아웃 수준에 맞게 따로 별도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철학이고, 일단 그 스마트 팩토리 하는 데 있어서 솔루션을 보면 MES 딱 중간에 있고, 얘는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기 있고 모니터링하고 보고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정보화, 표준화, 디지털화까지는 MES가 들어가면 일단 그것까지는 된다. 요거까지는 화학이든 뭐 중량물의 제조든 아주 작은 알갱이들의 어떤 계속 리피터티브 산업이든 적용하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자동화나 지식과 지능화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공장장님이나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선택사항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면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뭐 이제 어떤 그 싱글 윈도우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뭐 PDM하고 아니 ERP하고 연결할 거야. 그리고 설비 제어까지 할 거야. 자동화까지 해가지고 하면 참 좋겠는데, 자동화라는 부분은 이게 뭐 막대한 재무적인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자동화만 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연결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작업도 상당한 그 공수가 따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업종별 UI, UX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미라콤 MES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뭐 화학, 금속 업종별로 쓸 수 있는 UI가 상당히 다르죠. 화학에서 쓰는 UI가 틀릴 거고, 자동차 부품 산업에 쓰는 UI가 틀릴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일단 기능을 한 10가지 정도를 기본 셋으로 해가지고 각 현장마다 가가지고 이제 취사 선택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그런 이제 모델링하고 커스터마이징하는 형태인데,
다음 장부터는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보실 때 제조 현장에 이 제조 현장이 컨티뉴어스냐 디스크리트냐, 그리고 컨티뉴어스 리피터티브냐 뭐 인터미턴트냐 제품 중심이냐, 요 산업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후공정 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을 타면 일단 안 됩니다. 사람의 손을 타는 거를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그래서 디스크리트 제품이지만 리피터티브로 해서 쭉쭉 뽑아내는 수준의 일단 그 레이아웃을 갖고 있어서,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은 MES로 일단 설비 자동화를 제어를 해요. 공장 가면은 MES 레벨에서 PLC를 제어하는 거랑 PLC 어떤 레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하는 거랑 수준이 일단 틀린 거거든요. MES 쪽에서는 자재도 보고 품질도 보고 공정 현황도 보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PLC 다시 명령을 때리는 거고, PLC에서는 PLC 개장공에 따라서 그 레벨에서 일단 자동화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레벨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MES까지 전체 통화는 자동화 레벨을 구현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류 자동화 제어, 그 다음에 품질 데이터에 대한 수집 분석. 사실 물류 설비에 대한 거는 시종에 대한 데이터만 잘 갖고 오면 돼요. 랏이 얼만큼이고 시종에 대한 것만 잘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준화는 쉽지만, 이제 제조 품질 데이터 수집 분석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를 뭐 반도체 검사하는 뭐 장비들 갖고 계속 분석을 하면서 인터락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구축 효과는 이제 골든 레시피를 관리를 한다. 이게 골든 레시피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왜냐면 축척이 많이 된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골든 레시피를 딱 때릴 수 있다. 골든 레시피를 때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최적 조건 갖고 공정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골든 레시피를 갖고 설비까지 제어하겠다라는 건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하는 데가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물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제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오류 차단하고 자동화 및 설비 인증 평가, 요거에 대한 이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도 업체마다 또 성격도 틀리기 때문에 추진 내용하고 효과는 약간 상이할 수는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전기전자 쪽인데, 사실 뭐 전기전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태양광 모듈 쪽이에요. 이제 태양광 모듈 쪽인데, 여기도 속도가 거의 뭐, 그 CT가 초단위, 뭐 0. 며칠 초 단위로 계속 모듈이 나오는 형태인데, 일단 디스크리트고 리피터티브 쭉쭉 뽑아내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이제 자동화까지 했다는 얘기죠. 자동화까지 했고, 디지털화 했고, 이제 좀 설비 쪽에서 뽑아오는 인터페이스들을 스탠다드를 많이 해놨어요. 아예 기계를 사올 때부터 스탠다드를 잡아놓고 저희 쪽 이제 MES하고 연구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 놓은 라인이기 때문에 정부와 표준화 디지털화 자동화까지는 이루어진 어떤 스마트 팩토리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요 추진 내용은 이제 작업자 모바일하고 키오스크인데, 아무리 뭐 디지털화되고 자동화한다고 해도 현장 작업자들이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키오스크하고 이제 모바일이 있는데, 모바일은 이제 사용자 친화적으로, 그리고 3번 이상 터치 안 하게, 이런 어떤 룰 갖고 이제 UI UX를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작업자가 장갑 끼고 있는데 뭐뭐 넣어야 되는데 클릭 한 4번 이상 넘어가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3번 안에 모든 데이터가 안방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일단 작업자 중심의 OI가, 그러니까 UI가 구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전라인 통합 모니터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비 연동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이게 나중에 그 어떤 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슈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품질에 대한 분석, 그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 연동해서 데이터를 아예 수집을 하는. 그래서 뭐 들어간 솔루션을 보면 MES가 들어가고, 저희 쪽에 이제 그 머신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설비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집할 거냐에 대한 어떤 표준화시킨 머신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전라인 모니터링 하는 부분하고 보고서하는 부분인데, 요거까지 이제 정보화를 담당하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소재 쪽인데, 오히려 그 자동차 소재 쪽, 뭐 타이어라든가 엔진 블럭이라든가 이런 쪽 산업들은 상당 리드 타임이 느린 부분도 있고 빠른 부분인데, 여기 이제 리드 타임이 어느 정도냐, 중간 이상 하는 리드 타임입니다. 그래서 보면 디스크리트 제품이지만 리피터티브도 되고 인터미턴트도 돼요. 타이어가 들어와서 공정 라우팅이 다양하게 변경이 되면서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PDM하고 APS하고 ERP하고 전체 연동을 하는 시스템이 들어갔고, 그거에 따라서 디지털화, 표준화, 정보까지는 된 상태고, 자동화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신공장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되게 쉬워요. 근데 오히려 오래된 공장 가면 듣도 보도 못한 설비 인터페이스가 엄청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안 된다 그러면 뭐 아이오링크로 하든가 뭐 필요한 것만 센서로 잡아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래된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많이 고민이 많이 돼요. 저희도 뭐 아예 방법은 없는 건 아니지만 재무적인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화까지는 저희도 이제 한계가 있다. 근데 대신에 나중에 자동화를 위해서 디지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준까지는 마련해주고 저희가 그 시스템 구축을 마치는 방향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인데, 이 부분은 제품 중심이 약간 껴 있어요. 엔진 블럭 만들 때 여러 가지 파트들을 계속 갖고 와가지고 블럭에서 이제 조립을 하는 형태인데, 뭐 헤드, 블럭, 크랭크, 최종 조립해서 품질 정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냥 인터미턴트하고 제품 중심의 공정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안점은 생산 계획에 의한 작업 지시. 리드 타임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생산 계획에 의한 작업 지시가 MES로 그대로 사용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서브 파트에 대한 재고. 요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용으로 쓰는 서브 파트들에 대한 재고가 윗이라 그러니까 윗이 얼만큼 현장에 깔려 있고, 이 윗을 어느 제품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매칭을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거고, 당연히 이제 랏에 대한 이력 추적, 그다음 품질 관리, 보전, 그다음 모니터링, 출하에 대한 전공정을 일단 구축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제조 실행 관리 시스템이 추진이 됐고,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효과는 이 제품 중심의 MES에서 가장 페인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조립을 하는데 뭐 리피터티브랑 인터미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윗이 이렇게 어느 정도 흘러갔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제품 중심은 사람들이 가서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립을 시작을 했다 안 했다라는 걸 신호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호를 안 주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그 작업자가 시작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거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는 줘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체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된 거고, 그래서 구축 효과는 실시간 관제로 적정 재고하고 제공이 파악되는 부분, 그 다음에 랏에 대한 추적이 되고 물류 수준 관리 향상하고, 품질은 설비 때 이제 이상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부적합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학 쪽인데, 화학 쪽도 보면 되게 많아요. 종류가 배치로 처리하는 화학 공정이 있을 거고, 아니면 계속 탱크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집어넣는 화학이 있을 거예요.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배치로 집어넣는 거는 그러니까 시작과 종료가 명확합니다. 근데 계속 파이프로 들어가는 거는 DCS에서 시간 순서로 끊어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시종이 앞전 거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대부분은 화학 공정 가니까 어느 정도 용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공정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배치 형태로 일어나는 이제 화학 공정이고, 중요한 건 이제 제조 품질이에요. 사실은 그 화학 공정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에 대한 운전값, 그 다음에 자재가 얼마큼 들어갔고, 그다음 부자재가 얼마큼 쓰였고, 뭐 촉매나 이런 거 이제 얼마나 쓰였는지 그 레시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하고 표준하고 디지털화가 이제 될 수는 있지만, 배치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러고 봐요. 왜냐면 탱크에서 한번 비우고 또 다시 뭘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넣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자동으로 넣는다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화학 공정 같은 경우 풀 자동화되는 경우는 진짜 연속 산업들, 탱크에서 아예 부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자재가 제조 공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 그런 건 이제 자동화가 완벽하겠죠. 왜냐면 이제 DCS에서만 정보를 갖고 오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모니터링 보여주고, 그거 계속 이제 정보하고 그다음에 지식화하고 지능화하는 부분으로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느 정도 드럼을 전용 용기를 들고 다니고 자재를 투입하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화학이라도 리피터티브가 약간 들어간 가미된 화학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화학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재 프로세스 정립, 정량, 정품을 어느 공정에 어느 사일로에 얼마큼 넣어야 되냐, 요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일단 가장 먼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사양하고 검사하고 생산이 연계돼서 사양에 나온 순도,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순도, 검사에 대한 순도가 계속 일치하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계속 싱크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원했고, 그 다음에 전공정에 대한 가시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구축 효과가 있다 그러면 투입 지시서, 지시되지 않은 것 같고 임의대로, 예전처럼 임의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시한 거 외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알람을 띄우거나 워닝을 띄우거나 하는 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지시량의 투입 자재에 대한 휴먼 에러 방지. 사실 이런 그 휴먼 에러가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 요만큼만 잘못 들어가도 폭발하거나 탱크를 다 비우거나 파이프를 다 비워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많이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낮추적성 확보. 화학 사례를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음료 쪽인데, 예, 밑에 공정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유추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 라인에 대해서 진흥화, 그러니까 진흥화 바로 밑에 단계까지 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표준화하고 디지털하고 정보하고 지식하고 진흥화까지 했다. 그래서 연속 산업이고 약간의 리피터티브도 있다라는 게 뭐냐면, 최종 제품이 나왔을 때 최종 제품을 갖고 어떤 그 필요 공정 말고 이제 그 계속 쭉쭉 흘려버리는 공정도 있거든요. 연속으로 흘러가는 거 말고 그 믹스 봉다리, 그런 이제 고공정이 뒤에 있는 건데, 거의 한 2년 반, 한 3년 정도 프로젝트를 한 사이트인데, 어떻게 보면 스마트 공장의 가장 좀 화학 공정이지만 스마트 공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일단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통합 운전 시스템, 그 다음에 통합 운전 관점의 제조 실행 관리. 이 통합 운전이라는 게 이제 되게 듣기 좋은 말인데, 통합 운전을 하려면 여러 데이터들, 제조 데이터, 설비 데이터, 품질 데이터, 뭐 검사 데이터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의사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그 바로 전 단계까지 구현을 하는 게 통합 운전 관리거든요. 그래서 통합 운전 관리가 되게 좋긴 한데 그게 또 필요 없는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건 이제 공정이나 제품의 특성 봐서 취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설비 관리 체계 구축. 설비 쪽에 대해서 뭐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수율이나 생산이 중단이 되는 거니까 FMS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다. 그래서 구축 효과를 보면 통합 운전 체계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 공정에 가면은 주로 저희가 이제 우리가 DCS가 있으니까, 뭐 DCS 이제 모르시는 분들 HMI, 스카다 HMI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DCS가 있으니까 우리는 저런 거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DCS가 있음에도 통합 운전을 한다는 게 뭐냐면, DCS에서는 팩트값만 올라와요. 뭐 유량이 0.0ms로 옮겼다. 이 팩트값 갖고는 사람이 판단 안 되거든요. 얘는 그냥 숫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합을 해서 통합 운전 쪽에 야 온도가 얼마고 유량이 얼마야 이랬을 때는 뭐가 좀 이상 있어라는 종합된 정보, 우리가 팩트를 두 개를 모으면 정보가 되기 때문에 통합 운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시면 제약 쪽인데, 사실 제약 쪽은 뭐 컨티뉴어스에 이제 리피터티브까지 가는데, 제약 쪽이 어떻게 보면 전기전자의 가장 작은 소재들 생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각 공정마다 어떤 규제에 대한 대응 매뉴얼, 여기 이제 같이 생산하고 맞물려야 된다라는 게 좀 틀린 거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보화, 표준화, 디지털화, 자동화까지는 뭐 요청하는 고객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수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약 쪽은 중요한 거는 이제 SOP를 기반으로 해서 레시피 그대로 작업 절차 생성하고 생산 계획 중심의 작업식 그대로 제조, 있는 그대로 제조해. 그거 딱 시방서대로 제조하지 마. 중간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 바로 스탑이야. 이런 게 이제 제약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축 사례 한 7가지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MES를 갖고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 그러면, MES라는 거는 어떤 스마트 팩토리 한 축이에요. 백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점점점 예전에 과거에 MES라고 하면 뭐 그 생산 현장에 실행에만 관리를 하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점차 이게 MES가 스마트 공장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지능화하고 자동화하고 연계되는 가장 중추에서 연결고리. 아무리 지능화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자동화 설비까지는, 자동화 설비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영하고 1, 영하고 1 그거밖에 안 돼요. 온오프, 온오프. 그거를 제어할 수 있게끔 MES가 내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QCD 개선 도구. 그 MES를 도입을 했는데 스마트 공장까지 가려면 사실 스마트 공장을 하려는 목적은 로스거든요. QCD 로스를 얼마큼 우리가 가시화를 하고 잘 제어를 하고 이익을 낼 것인가인데, 예전에 PDCA 뭐 클로즈드 루프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트나 뭐 식스시그마, 뭐 블랙벨트 이런 것만 하면서 했는데, 말로만 클로즈드 루프가 아니라 이거를 시스템으로 아예 제어를 해버린 거죠. 딱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강제시켜버리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수준이라고 하면은 수작업에서부터 진흥화까지 있는데, 최소한 MES로 정보하고 시스템화 표준화, 연결화까지는 MES가 모든 거를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화하거나 지능화하는 거는 이제 고객의 취사 선택이다. 그 다음 표준화하고 디지털화, 제조 프로세스하고 제조 데이터하고 현장 포엠 핸들링하는 거를 디지털화 시켜버린다. 표준화 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당장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직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MES 하나로 모든 걸 다 본다는 얘기예요. ERP 들어갈 필요 없고, SCM 들어갈 필요 없고, WMS 다 필요 없고, MES 하나로 MES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온앤드하게 보인다. 실시간으로 온앤드하다라는 게 거기 이제 방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RP나 뭐 SCM은 장부상의 어떤 흘러가는 물의 흐름 데이터지만 MES는 온앤드, 항상 온앤드. 내가 당장 자재 쪽에서 라인 1번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ERP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 근데 그럼 생산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ERP는 있대. 그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 ERP에 자리에 있는데 오늘 생산 안 했어. 그 직원 혼나잖아요. 근데 MES는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온핸드 실시간으로 얘가 리얼타임하게 온핸드가 없으면은 MES는 바로 튀어나오니까. 왜? 그러려고 이제 저희가 계속 앞서 얘기했던 실시간으로 표준화 디지털한 데이터를 올리고 정보화하고 그 다음에 가시화하는 거, 그 다음에 MES에서 자동화 설비까지 연결하는 거. 요게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한 MES가 가져야 될 가장 5가지 어떤 역할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추진하는 데 있어서 MES가 가져야 될 요건, 그 다음에 각 현장의 어떤 그 레이아웃 참조해야 되고 점점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일단 여기까지 준비된 자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